안녕하세요. 부부의 삶 공부를 마치며 안녕하세요. 캄팔라 목장 식구 안영수입니다. 부부의 삶 공부가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는 과정으로 정말 기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도 이번 부부의 삶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큰 문제가 없고 남들에게도 재미있게 산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작년 5월 막연하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기대하는 막막한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서로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누구 때문에라는 부정적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삶 공부를 하면서 한 주 한 주가 지나갈수록 부부간에 몰랐던 생각과 말 못하고 마음속에만 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지내왔던 일들이 하나씩 나타났고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면서 사고치고 소리 없이 은근히 아내를 힘들게 한 일도 생각이 났고 나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상해하며 지내왔을 아내, 잊고 살아왔던 지난 일들이 다시 들춰지면서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몇 주간은 내용이 구체적인 가정사를 생각하게 했고 난감하고 불편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부족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씩 훈련해 보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나의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잘못된 행동들은 하나둘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가장 좋았던 강의는 배우자와의 대화, 듣는 법의 훈련, 사랑의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비판하는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해야 합니다.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집안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부부의 삶 공부는 끝나고 앞으로 우리 부부의 삶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마음이 항상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부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한 이 소중한 말씀은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부로서 서로 배려하고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캄팔라 목장 박지연입니다. 저희가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존댓말로 쓰셨는데 저는 반말로 썼습니다. 좀 버릇없어 보이시겠지만 저 자신한테 하는 말로 썼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삶 6기가 끝났다.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는 듯하지만 그 안은 치열하게 열심히 꼼꼼하게 살아낸 하루하루들이 꽉꽉 채워져 있다. 매번 삶 수업마다 감사하게도 강사 선생님들이 다 달라서 다양한 수업 스타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GFC 교회의 꽃 오옥 사모님과의 수업이라 그것도 부부의 삶을 나누는 수업이었던 데다 평소 목장 모임에서 자주 뵐 수 없었던 그레이스 자매님과 형석 형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이라 더 감동이 있었다. 과연 용수 오빠와 지연이는 이 수업이 끝난 후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13주의 기적이 일어날까? 어떠한 변화된 매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큰 기대 없이 시작한 수업. 수업 시간 시작 전마다 서로의 허리를 꽉 안고 부르던 노래는 지금까지도 어색하고 이상하다. 첫 수업의 그 율동과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아차 싶었던 아찔함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노래마저도 목자 목녀님은 어찌나 잘 해내시는지 마지막엔 뽀뽀도 하는 게 어떻겠냐며 목자님은 즐거워하셨다. 우리 부부는 평상시 밖에 다닐 때도 손도 잘 잡고 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는 아직도 생생하게 적응이 안 된다. 큰 기대 없이 마주한 수업 시간이었음에도 매 수업 시간 열심을 다해 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던 오옥 사모님의 열정으로 우리는 놀랍게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첫째, 모른 채 해주기, 안 본 척 기다려주기가 제일 어려웠던 나인데 늘 남편의 행동들에 할 말이 많아서
10번 중에 8번은 참았다가 9번, 10번째는 참지 못하고 꼭 짚고 넘어가곤 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남편이 보기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많다 보니 나도 모르게 권태기가 왔다가 갔다가 오다가 말다가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변했다. 알아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집안일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는 듯 했고 고맙다고 말도 해주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는 나에게 고맙다며 아침밥을 잘 안 먹고 학원에 갔었는데 밥도 맛있게 먹어주고 맛있었다고 표현해주는 날도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남편의 행동들에 조금씩 모른 채 하고 넘어가주는 날들이 생겨났다. 참으면서 스트레스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본 척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생겨났다. 제 5주차 수업, 부부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결혼한 것이다. 섬김의 훈련의 효과이다. 아침에 수업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 차 안에서 남편과 대화가 많아졌다. 원래도 얘기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미국에 온 뒤 둘 다 얼굴 마주할 시간이 없는 데다 늘 지쳐있어 자기 바빴는데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우리에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용소빠는 본인이 들어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거나 짜증난다 싶은 이야기들은 가령 애들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들이나 힘들었던 속사정 이야기 같은 것들은 벌써 얼굴에 인상이 찌푸려지고 안 좋은 본인 감정을 드러내고 말기 때문에 나도 입을 닫고 마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데 남편이 듣기 시작했다. 듣고 공감해주기 시작했다. 소연이가 그때 많이 속상했겠다 라든지 당신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줬네 라든지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개운해지는 좋은 경험들이 만들어졌다. 제 7주차 수업,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주고 끝까지 들어주며 먼저 판단하지 않고 들어줘야 한다는 경청하는 방법을 배운 듣는 법의 훈련의 효과이다. 셋째, 하나님께 더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다. 상대방에 대해 많은 바램을 쌓아놓고 그렇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서운한 것들이 생기거나 내려놓지 못하는 기대감으로 힘들 때는 기도하게 되었다. 아이들이나 남편에 대한 감당 못할 마음의 무게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께서는 작은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시니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제 11주차 수업,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중보의 사역 수업의 효과이다. 또한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살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가정의 행복은 무더기로 덤으로 이루어 주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13주가 그냥 흘러간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지금에 와보니 깨달아진다. 사람은 늘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함도 깨닫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들이 나만의 아집이나 고집들, 편견들로 채워져 단단해져 버리기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삶 수업들을 통해 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었던 선물 같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다 주신 유사모님께 그리고 삶들을 진솔하게 나눠주신 부부의 삶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